녹화를 아 화면을 공유할게요. 이러면 녹화가 어떻게 될까요? 녹화를 시작합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험 범위랑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그 비율부터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미 카톡에 한번 올려줬는데 자, 1회고사는 30% 반영되고 2회고사, 그러니까 기말고사죠. 기말고사도 30%, 수행평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질 가이드 수행평가 하고 있죠? 그게 20% 반영되고 그리고 한 번 더 수행평가가 있을 건데 그 대기 수행평가 나머지 20%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100%죠. 자, 1회고사는 객관식 18문제, 서술형 3문제, 단답형 2문제입니다. 서술형, 단답형이 좀 여러분들한테도 부담이 되죠? 사실 선생님들한테도 채점하기에 제일 부담이 되는 게 서술형이야. 막 채점하다 보면 이상하게 맞춤법, 이상하게 틀린 애들도 있어서 이거를 정답 처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되고 또 애매하게 답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채점하다 보면 별의별 경우가 다 나오는 게 서술형이거든. 그래서 선생님들도 서술형 문제 내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꼭 서술형 평가를 내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도 서술형을 3문제를 내고 단답형을 2문제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총 몇 문제야? 23문제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교과서는 97페이지까지 단원으로 치면 직권, 지구의 역사, 여기까지가 이제 지질 파트.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할 대기변화, 기상현상 여기까지. 해양은 안 들어가고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고 수능 특강 범위로는 99페이지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 방법으로는 선생님은 모의고사형, 수능형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 잘 정리해서 개념 정리 잘 하고 그 개념 정리를 토대로 모의고사나 수능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알면은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는데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 있죠? 그것들이 다 모의고사나 수능을 변형한 문제들이에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숫자를 살짝 바꾸거나 문제 유형을 살짝 바꿔서 나온 게 수능 특강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한 뒤에 수능 특강 선생님이 안 풀어준 문제더라도 꼭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쭉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는 진짜 100점 맞고 싶다. 지구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수능까지도 정말 잘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플러스 지금까지 진짜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을 한번 풀어보면 좋아요. 기출은 어디서 풀 수 있냐? 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모의고사나 수능 모든 기출문제를 다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지구과학,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부분만 조금씩 풀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시험은 이런 방식으로 나올 거고 자,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 큰 종이 하나를 준비를 해보세요. 이번에 할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쭉 해줄 건데 제일 처음에는 기압,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도 A4용지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화면을 이게 A4용지다 생각하고 여러분도 같이 정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동성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에는 온난 고기압,
무슨 이렇게 고기압들이 많은지. 고기압이면 고기압이지. 이동성 고기압에, 온난 고기압에. 이번에 온난 고기압을 했으면은 또 그 다음에는 온대 저기압을 할 거야. 비슷한 이름이 좀 많죠? 그 다음에는 이 온대 저기압을 하다 보면 일기도 기호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일기도 기호를 좀 할 거고, 마지막으로 태풍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수업 2시간짜리잖아요. 2시간짜리를 쉬는 시간 없이 한 방에 쭉 몰아서 하고 조금 일찍 끝낼게요. 그래서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들은 조용히 금방 갔다 오고 선생님은 수업 쭉 한 다음에 원래대로면은 2교시가 10시 40분에 끝나잖아요. 훨씬 그거보다 일찍 끝내줄 테니까 대신에 쭉 이어서 수업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밑에다가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 돼.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기압에 대한 설명은 여기다가. 이동성 고기압, 등태성 고기압은 그 아래다가. 자, 그러면 수업 나가 볼게요. 자, 우선은 고기압, 저기압 부분. 그리고 수능 특강으로는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그런데 우리가 중학생 때 기압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기압, 온대저기압 이런 것들을. 그래도 다시 한번 개념을 짚고 가면 기압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공기의 압력. 이게 기압이에요. 공기가 누르는 압력. 이 기압이 왜 생기냐? 지구 주변에는 공기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기가 나를 누르는 압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 위에 살고 있죠. 간혹 우리가 지구 속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는 없겠지? 우리는 지구 위에 살고 있죠? 그러면 조금 더 그림을 크게 그려볼게요. 지구, 여기 사람, 그리고 이 주변을 공기가 둘러싸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공기의 양만큼 이 사람을 누르는 기압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렇게 산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떨까요? 산 위에는 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이 사람을 누르는 공기양이 적어지겠죠. 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양이 적어지면 이때 이 사람은 기압이 훨씬 적겠죠. 자, 이렇게 우리를 누르는 공기의 압력이 기압이고 특히나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표면에서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받는 기압의 크기는 1013, 단위는 헥토파스칼. 이 단위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헥토파스칼. 그러면 당연히 산 위에서는 1013 헥토파스칼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기압이겠죠? 예를 들면 한 800 헥토파스칼. 공기양이 점점 적어지니까. 자, 이게 이제 기압인데 그러면 고기압, 저기압은 산 위에 올라가면 고기압인가? 산 밑에 있을 때는 산 위에 올라가면 저기압, 산 밑에 있으면 고기압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건 기압에 대한 내용이고 고기압,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을 때, 주변보다 기압이 낮을 때인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 자, 여러분들 해류풍 배웠던 거 생각나요? 바다, 육지. 낮이야. 낮에는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져. 빨리 뜨거워지면 공기가 가열돼서 밀도가 작아져요. 밀도가 작아지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죠. 반대로 상대적으로 바다는 육지에 비해서 아직 공기의 밀도가 커요. 육지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왜? 바다는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아직 육지만큼 빨리 뜨거워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육지에서 올라온 공기 덩어리들이 바다에 가서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죠. 왜? 공기의 움직임이 바로 바람이니까. 자, 그러면 육지 쪽에서는 공기가 상승하죠. 공기가 상승한다.
그럼 기압이라는 건 뭐야? 기압이라는 건 원래 공기들이 나를 누르는 압력이 기압인데, 공기가 상승해버리네? 상승하면 나를 누르던 압력이 작아질까 커질까? 올라가 버리니까 나를 누르는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를 바로 저기압이라고 해요. 반대로 바다 쪽 보죠. 바다 쪽 보면 원래도 공기들이 나를 누르는 압력이 있는데 육지에서 상승하는 것들이 내려오면서 그 압력이 더 가중됐죠. 그러면 평상시 압력보다 더 큰 압력을 받겠죠. 이렇게 공기가 하강할 때를 바로 고기압. 그래서 하강하는 기류는 바로 고기압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하강할 때는 고기압, 상승할 때는 저기압. 이렇게 볼 수 있고, 공기가 상승하다 보면, 자, 지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 양이 점점 더 적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풍선 생각해 보세요. 풍선 하늘 높이 띄었을 때 풍선이 점점 커지다가 더 높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터져버린단 말이야. 왜 풍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커질까? 그 이유는 자, 지표면에 있을 때는 압력이 훨씬 커요. 주변에서 공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공기 분자들이 이 공기 덩어리를 누르는 압력이 크단 말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 풍선 생각해봐. 풍선을 손으로 꽉 압박해. 응? 그러면 풍선이 순간적으로 조금 작아지지. 왜? 속에 있던 공기들끼리 응? 압축되면서. 응? 그러다가 이 손을 딱 대면 다시 이 풍선이 원래 자기의 크기대로 돌아가지. 그런 것처럼 압력이 클 때는 모양이 공기덩어리의 크기가 작다가 풍선이 하늘 높이 두둥실 떠올랐어. 그러면 주변에서 누르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지죠. 왜? 위에는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공기덩어리의 부피가 커진단 말이야. 자, 공기가 상승해. 그러면 주변의 압력이 적어져서 공기의 부피가 커져.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피가 커지려면 자, 물을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끓이면 물이 수증기가 되죠. 원래는 열역학 법칙에 의해서 부피가 커지려면 반드시 열을 가해줘야만 해. 열역학 법칙이 Q는 T 플러스 V. 열을 가해줘야 부피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공기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열을 가해줬나요? 열을 가해준 게 아니야. 그런데 자기 혼자서 부피가 커졌단 말이야.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열은 없는데 여기는 0인데 여기가 플러스가 됐네. 다시 0이 되려면 T가 어떻게 돼? 온도가 떨어져야겠죠. 왜? 열을 가해준 게 없으니까. 이런 어려운 공식으로 생각 안 해도 돼. 열을 가해줘야 부피가 커질 수 있는데 열도 없이 부피가 커졌단 말이야. 공기덩어리가 떠오르면서. 그러면 온도는 떨어지겠다. 그래서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 온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원래 수증기였던 것들이 차갑게 식어서 물방울로 응결이 돼버려요. 응결. 눈에 안 보이던 공기덩어리 속에 있던 수증기들이 응결, 물방울로 변해버리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돼. 그러면 하늘 위에 있는 물방울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높은 곳에 떠 있는 물방울들. 그게 바로 구름이죠, 구름. 이게 바로 구름이 형성되는 원리예요. 자,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공기가 상승해. 공기가 상승한 뒤에 주위의 압력이 낮아져서 부피가 팽창해요. 자, 열이 없이 부피가 팽창했네. 이런 것을 열 없이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했다. 차단할 때 단열 팽창. 단열 팽창하면 열 없이 팽창했으니까 온도가 낮아져. 온도가 낮아지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요? 포화 수증기량.
이러면서 포화 수증기에 도달하면 응결된다. 온도가 낮아지면 응결한다. 밖에서 따뜻한데 추운데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데 확 들어오면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갑자기 안경에 김이 뿌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집은 따뜻한데 바깥은 추울 때 그럴 때 창문에 막 김 서리는 현상 이런 거 일어나죠. 온도가 갑자기 차가워질 때는 이렇게 응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위로 올라갔을 때 응결된 거잖아. 이런 걸 바로 구름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긴 얘기를 지금 선생님이 왜 하고 있냐? 이 얘기를 왜 했어요? 공기가 상승할 때 일이죠. 공기가 상승하면 저기압이잖아. 저기압이면 공기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기압일 때는 날씨가 흐리다. 그게 바로 저기압일 때 날씨가 흐린 이유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그 사람들 기분 안 좋을 때, 야, 오늘 나 기분 저기압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저기압은 일반적으로 날씨가 흐리고 안 좋다. 더 심해지면 비 오고 그런 날씨가 바로 저기압. 그리고 반대로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많이 생기지만 오히려 공기가 하강한다? 공기가 하강하면 반대겠죠. 다 모든 게. 온도가 상승해. 따뜻해져. 그러면 당연히 응결됐던 물방울들도 다시 수증기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러면서 구름도 사라져. 응? 구름도 사라졌다. 온도도 높아졌다. 이런 날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맑은 날씨라고 하죠. 날씨 맑음.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특징 이걸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고기압일 때 이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오른손 지금 다 준비해보세요. 오른손. 자, 오른손 엄지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오른손 엄지를 하강기류 모양으로 바닥으로 꽂아. 오른손 엄지를. 그림을 쌤이 잘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이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돼. 자, 하강기류일 때 오른손 엄지가 지금 하강기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이 하강기류 주위의 바람은 어떤 모양으로 부냐? 시계 방향. 지금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을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렇게 감겨. 시계 바늘을 생각해봐. 시계 바늘이 지금 12시야. 12시에서 나머지 네 손가락 돌아가는 방향대로면 여기다가 점점점점 지금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방향대로 돌아가죠.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방향 맞나요? 네,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돌아가니까 시계 방향 맞지? 자, 근데 저기압은 이제 반대로 오른손 엄지를 위로 올려봐.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 이렇게 감기죠? 자, 상승 기류일 때, 즉 저기압일 때는 바람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간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손가락 감기는 방향 보세요. 이렇게죠? 그러면 시계반을 생각해봐. 12시인데 12시 다음에는 1시가 돼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버리네. 12시 다음 11시, 10시, 9시 이 방향으로 돌아가네.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반시계 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기압일 때는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들 꼭 손가락으로 표현을 해. 고기압일 때는 공기가 하강할 때잖아. 왜? 나를 누르는 압력이 더 심해지네. 그러면 주변보다 압력이 커. 그러니까 고기압. 그래서 엄지로 찍고 나머지 손가락들이 돌아가는 방향을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오른손, 왼손은 완전 반대지. 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혹시나 왼손으로 이거 왼손 엄지로 했다가는 모든 게 다 반대가 돼서 다 꼬여버려. 반드시 오른손 엄지로 표현해서 그 방향을 해야 되고 그냥 외우는 게 편한 사람들은 고기압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좀 이따 문제도 많이 보여줄게. 그 다음은 이동성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인데 일단 정체성 고기압부터 봅시다. 정체성 고기압 하려면
기단이라는 게 생각이 나요.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왼쪽 위에는 러시아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중국이 있어요. 여기로는 일본이 있죠. 일본과 태평양 바다가 있죠. 여기도 바다가 있고요. 러시아 쪽에 있는 이 공기덩어리. 그런데 러시아는 춥고 대륙 쪽이니까 건조하단 말이야. 이 춥고 건조한 지역에 오랫동안 공기가 머무르면 그 지역의 성질을 따라가게 돼. 그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공기덩어리들, 그러면서 발생하는 고기압을 바로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해요. 고기압의 중심부가 거의 이동하지 않고 한 지역에 머물러서 그 지역의 성질을 따라가게 된 고기압들을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러시아 쪽의 시베리아 고기압. 자, 우리 일단 기단부터 설명을 할게. 기단은 공기의 단체라고 생각하면 돼. 공기 단체에서 기단. 근데 시베리아 쪽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얘는 춥고 춥다, 한랭. 그리고 대륙 쪽이니까 건조하단 말이야. 또 중국 쪽도 대륙 쪽이죠. 건조. 그런데 반대로 이 오른쪽, 대한민국 기준으로 오른쪽은 바다 쪽이죠. 여기는 다습, 여기도 다습.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추워지니까 이 우리나라 위쪽을 한랭. 우리나라 아래쪽은 우리나라보다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 어디야?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제주도잖아. 제주도랑 부산은 선생님이 그때 친구가 부산에서 결혼을 해서 부산에 간 적이 있어. 한겨울에 12월 달에. 근데 우리는 천안에서 사람들 다 막 패딩 입고 다니고 완전 빵빵한 오리털 잠바 입고 다니고 그럴 때 부산 사람들은 진짜 얇은 그냥 지금 날씨 정도? 얇은 트렌치 코트 하나 입고 다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때 진짜 문화 충격이 컸는데 이렇게 위도별로 온도 차이가 심하다. 우리나라 아래쪽은 온도가 높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을 우리나라 주변에서 갖게 되는데 왼쪽 이는 한랭 건조. 위쪽이니까 한랭. 대륙 쪽이니까 건조. 아래쪽은 온도가 높지만 대륙 쪽이니까 건조. 오른쪽 위는 위도가 높아서 한랭, 바다 쪽이라서 다습. 아래쪽은 온도가 높고 다습해. 그래서 왼쪽에는 시베리아 기단, 오른쪽 아래는 중국 쪽은 양쯔강 기단. 이거 생각나요? 양쯔강 기단. 오른쪽 위는 오호츠크 기단. 오른쪽 아래는 북태평양 기단. 자, 계절에 따라서 영향 주는 거. 그런 것도 또 아마 배웠었을 건데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시베리아 기란 우리나라 계절을 생각해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장 춥고 건조한 계절이 언제야? 겨울이지.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 양쯔강 기단 얘는 봄, 가을. 오호츠크 기단 초여름. 북태평양 기단 가장 고온 다습한 기단 여름이겠죠? 그런데 초여름이나 봄, 가을 기단은 성질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단의 성질이 변해, 이동하면서. 그런데 겨울철 영향을 주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여름철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은 그 세력이 굉장히 강해서 겨울철에는 대부분 우리나라 왼쪽 위인 시베리아 쪽이 항상 고기압이 서려 있어. 그리고 여름철에는 우리나라 오른쪽 아래에 북태평양 쪽에 항상 고기압이 머물러 있어. 그 기단의 성질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강해서 쉽게 이동하지 않는 기압들을 바로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한다. 정체한다. 움직이지 않고. 실제 일기도를 한번 볼게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여기 있죠? 항상 이런 일기도 보면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부터 딱 찾고 시작해. 대한민국 기준으로 왼쪽 위에 엄청난 고기압이 있네. 왼쪽이면 시베리아 쪽인데 시베리아 쪽 고기압은 우리나라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고기압이죠. 시베리아 딱 말만 들어도
딱 추운 게 느껴지지 않나요? 시베리아 쪽. 자, 그리고 여름철은 지금 여기 보면 오른쪽 아래에 북태평양 쪽에 딱 고기압 머물러 있죠. 그럼 이거 보고 딱, 아, 지금 여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일기도를 보시고, 아, 이때 계절이 뭐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플러스 문제에 어떤 게 나올 수 있냐. 여러분들, 물이, 여기는 물통이 가득 차 있고, 여기는 물통이 거의 비어 있었어. 근데 여기랑 여기를 관으로 연결해. 그럼 A 물통, B 물통일 때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겠지. 공기도 똑같아. 이쪽에 공기가 많아. 공기가 많으면 당연히 압력이 커지겠지? 고기압이야. 상대적으로 여기는 공기가 부족해. 그래서 공기가 부족한 거를 저기압이라고 하지. 그러면 공기도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해? 그러면 겨울철에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어올까요? 안 그래도 추운데 더 추운 시베리아 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요. 왜? 시베리아 쪽이 고기압이니까. 여름에는 안 그래도 더운데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냐?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쪽에서, 왜? 북태평양 고기압이니까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겨울에는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고, 여름에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분다. 근데 바람할 때 북풍, 동풍, 서풍 이러잖아? 자, 북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북풍일까? 북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 북풍일까? 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북풍이라고 해요. 어디서 불어오느냐, 어디로 불어가느냐가 아니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북풍. 그래서 겨울에는 북풍이 분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여름에는 남풍이 분다. 자, 이렇게 정체에 있는 고기압, 대표적인 예,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상대적으로 잘 이동해요. 잘 이동하고 규모도 작아. 이렇게 일기도의 큰 규모의 고기압, 큰 규모의 저기압이 아니라 되게 작은 고기압, 저기압들이 모여있고 계속해서 움직여. 일기도가 매일매일 변해, 이쪽은. 그런 이동하는 기압을 바로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양쯔강 기단, 이런 것들을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한다. 자, 이게 문제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 나는 어떤 게 여름인지 겨울인지 모르겠지만 여름철과 겨울철에 나타났던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수능특강 85페이지 2번 문제예요. 자, 볼게요. 대한민국 먼저 찾아. 왼쪽 위가 고기압이네? 이거 겨울이야, 여름이야? 딱 봐도 겨울. 아, 시베리아 쪽에서 차가운 바람 불어오겠다. 우리나라 오른쪽 아래쪽 바다 쪽이 고기압이네. 북태평양 기단. 그러니까 여름이겠지. 문제 풀어보자. 가는 겨울철 일기도다. 맞죠? 가에서는 우리나라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맞죠? 북쪽이 고기압이니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풍. 맞죠? 나에서 우리나라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다. 일단 여름이니까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것만으로 유추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가 우리 배울 건데 지금 여기 지렁이 같은 거 있죠? 얘가 나타내는 게 뭐냐? 바로 장마야. 그림 잘 봐야 돼. 이런 그림도 있거든? 이거는 장마전선이 아니야. 장마전선은 꼭 반대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게 장마전선. 이거 조금 있다가 뒤에서 나올 거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다. 맞는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인 5번이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일기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온난 고기압이랑 한랭 고기압인데 아니 추울 때도 고기압이고 더울 때도 고기압이고 이거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온난 고기압 아까 따뜻할 때 생기는 고기압 방금 했던 것 중에 시베리아 고기압일까 북태평양 고기압일까?
딱 봐도 따뜻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겠지. 한랭 고기압은 추울 때 생기는 고기압이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이겠죠. 자, 그런데 온난 고기압은 이 그림, 한랭 고기압은 이 그림. 얘네들이 이렇게 온도가 다른데 둘 다 고기압이 되는 이유가 뭐냐? 둘이 고기압이 되는 이유가 완전 달라. 자, 온난 고기압부터 볼게. 공기가 따뜻해져. 그러면 따뜻해지면 부피가 커져. 부피가 커진 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부피가 커졌어. 그러니까 공기를 아래서부터 위로 점점 밀어 올려. 그런데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게 고기압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주변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 높이일 때, 지금 점선이 똑같은 높이일 때, 자, 두 지점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A 지점, B 지점 비교해 볼게요. A 지점은 1000 헥토파스칼, HPA를 헥토파스칼이라고 읽어요. 헥토파스칼. 1000 헥토파스칼보다 아래 있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은 더 커지지. 그러니까 A 지점은 무조건 1000보다는 지금 기압이 크다는 얘기지. 근데 B를 보자. B는 1000과 800 사이에 껴있어. 그 얘기는 B는 기압이 800보단 크고 1000보다는 작다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높이인데도 A랑 B는 기압 차이가 어때? A가 똑같은 높이인데도 더 기압이 높죠. 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서 같은 기압인 층이 이 지점만 더 부풀어 오른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주변보다 기압이 높네. 왜? 공기 덩어리가 부풀면서 그쪽에 공기층을 밀어 올렸네. 그렇게 해서 고기압이 된 게 바로 온난 고기압이야. 공기가 부풀어 오르면서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진 예지. 자, 그런데 한랭 고기압은 그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랭 고기압은 한랭은 너무 추울 때 생기는 고기압이죠. 공기가 너무 추워서 밀도가 커져. 추워서 작아지면서 밀도가 커져. 또 원래는 이 부피 안에 기체 분자가 뭐 4개 정도밖에 못 있었는데 밀도가 커지면서 똑같은 부피 안에 뭐 기체 분자가 한 10개 정도가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 같은 부피 안에 밀집해 있으니까 얘네끼리 미치는 압력이 더 커지겠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바로 한랭 고기압인데 밀도가 커져서 아래를 더 많이 누르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밀도가 커지니까 당연히 누르는 무게가 커지겠지. 공기가 누르는 무게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바로 한랭 고기압인데 한랭 고기압은 위에 있던 공기가 아래로 누르는 거지.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 양이 점점 더 적어지지. 그러면 아래로 누를 수 있는 공기의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한랭 고기압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그 영향이 없어요. 왜? 위로 올라가면 아무리 추워도 공기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누를 수 있는 힘이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껏해야 높이 2km 정도밖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한랭 고기압은. 그런데 온난 고기압은 도미노처럼 밀고니까 한계가 없어 얘는. 그래서 아주 높은 곳까지도 고기압이 형성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키가 크다. 키 큰 고기압. 한랭 고기압은 차가워져서 누르고인데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별로 없어. 누를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고기압이 안 돼. 그래서 얘는 키가 작아. 그래서 키 작은 고기압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온난 고기압 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키 큰 고기압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한랭 고기압은 공기가 추워지면서 밀도가 커지고 밀도가 커지면 아래를 누르니까 압력이 더 커지고 한랭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이고 얘는 키 작은 고기압이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케이? 이게 문제로는 이런 문제가 또 나와요. 85페이지 3번에 있는 문제야.
이제 보면은 딱 알지. 정체성 고기압인데 정체성 고기압이면 북태평양 아니면 시베리아 고기압인데 얘가 키 작은 고기압이죠. 그래서 얘는 시베리아 고기압이고 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겠네. 그거는 여름이고 시베리아 고기압은 겨울이네. 이렇게 각 스캔할 수 있어야 돼. 가는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오케이. 나는 고기압권 내에 기온이 주위보다 높다. 여기가 고기압이잖아. 근데 얘는 고기압이면 고기압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고기압이면 고기압일수록 기온이 낮다는 얘기지, 나에서는. 응? 그래서 주위보다 높다? 틀렸죠. A, B, C, D 중 기압이 가장 낮은 곳은 D다. 이거 한번 봅시다. A 지역. 1000보다 미치네? 1000보다 크다는 얘기죠, 기압. B. 600과 400 사이네? 그러면 400보다 크고 600보다 작다는 얘기다. 자, C 여긴데 C도 1000보다 크네? D는 400보다도 크네. 그러면 400보다도 기압이 작다. 그러면 가장 작은 거 누구야? 기압이. D 맞겠네요? 걔 맞다. 기억 디귿.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들이 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배운 내용들이 하나하나 수능에 다 나온다는 게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고3 때 가면은 하나가 다 모여가지고 그 많은 양의 범위들을 하루에 다 풀어야 하는 게 바로 수능이지. 이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 많은 범위를 딱 몇 시간 안에 다 풀어낸다는 거잖아. 선생님은 수능 공부 진짜 열심히 했고, 그런데 사실 수능보다 더 열심히 했을 때는 선생님 합격하는 공부, 임용고시 할 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어?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인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마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을걸? 선생님도 수능할 때는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임용은 내 밥그릇이 달린 문제잖아. 선생님의 밥그릇, 월급, 앞으로 내 인생 무게가 훨씬 크지? 근데 수능은 그런 무게감이 덜해. 왜냐면 주변에 있는 노는 친구들이 많거든. 그래서 걔를 보면 쟤도 노니까 나도 조금 놀다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임용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꼭 임용이 아니더라도 뭐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회사 면접, 회사 준비하는 뭐 어떤 기업 들어가는 회사들은 영어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자격증 이런 준비들은 이미 내 친구들 중에서는 합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친구도 있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초조해져. 나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게 돼, 이때는.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아마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 지금 38분이 지나고 있네요.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한번 쭉쭉 나가봅시다. 종쳐도 연연해 하지 마세요. 쭉 이어서 하고 빨리 끝내줄게요. 자, 지구과학의 대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온대저기압.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이 왜 생기냐? 이거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온대저기압. 자, 이거 지표면이야, 지표면. 근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있고 이쪽은 차가운 공기가 있네. 그런데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얘네들 사이에 경계면이 생겨요. 왜? 한꺼번에 바로 섞이지 않고 또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응결이 일어나지. 차가운 공기에 있던 수증기들이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서 물방울로 응결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계면이 생기는데 바로 이 경계면을 면이잖아, 면.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은 뭐냐? 면이 있으면 선은 그냥 실선이잖아, 선. 이게 선이잖아. 선은 바로
이 지표면에 닿아 있는 이 선, 그걸 바로 전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전선인데,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랑 부딪혔는데, 여러분들 자동차 접촉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뒤에서 받았어요. 여러분들, 뒤에서 받은 차가 과실 100%예요. 운전할 때 제일 끔찍한 상황이 내가 뒤에서 앞에 있는 다른 차를 박았을 때야. 그러면 무조건 내가 100%다 물어줘야 돼. 제일 끔찍한 사고인데,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뒤에서 받은 거야, 지금. 이러면 어떤 전선면이 나타나냐? 자,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요? 따뜻한 공기는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가 작단 말이야. 차가운 공기는 같은 크기 안에 공기들이 밀도가 크니까 엄청 압축돼 있어. 차가운 공기가 훨씬 무거워. 예를 들면 차로 따지면 따뜻한 공기는 스파크고 차가운 공기는 5톤 트럭이야. 그런데 스파크가 트럭을 박았네? 뭐 트럭에 영향 주겠어요, 스파크가? 스파크 혼자 찌그러지죠. 그럼 보면은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받아도 차가운 공기를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차가운 공기 위로 그냥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옆에서 본 단면만 그린 거고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 스파크가 트럭을 뒤에서 박았다. 그러면 트럭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스파크가 그냥 트럭 타고 올라가 버린다. 띠용 하면서 스파크가 트럭 타고 올라가 버린다. 이 그림 지금 이해 가시죠? 지금 이 그림을 이것만 그린 게 바로 지금 이 모양이야. 뭔지 알겠지?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뒤에서 받았을 때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타고 올라간다. 자, 그런데 이거 지금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는 5톤 트럭이 스파크를 뒤에서 받았어요. 이런 문제가 엄청 달라지죠. 이러면 이제 스파크에 탄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트럭한테 받치면.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더 큰 트럭, 따뜻한 공기는 스파크. 여러분, 나중에 운전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 한 2년 뒤면 대학생 때부터는 운전할 수 있죠. 그때 트럭 앞으로 웬만하면 진짜 안전한 상황이 아니면 안 끼어드는 게 좋아요. 트럭이랑 사고 나면 진짜 그 앞에 있는 차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럭들이 엄청 천천히 달리는 거야. 앞에 있는 차 한 번 받았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트럭이 스파크 받으면 어떻게 될까? 스파크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트럭이 훨씬 무겁죠? 얘는 무거워. 얘는 가벼워. 그러면 무거운 게 가벼운 거 위로 올라갈 수 없죠? 그래서 뒤에서 받으면 트럭이 스파크 밑으로 파고들어 버려요. 스파크를 들어 올려 버린단 말이야. 왜? 얘가 더 무거우니까. 그리고 스파크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차가운 공기 때문에 띠용 들어 올려져. 이런 상황이 돼요. 자, 입체적으로 그려볼게, 이것도.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 들어버린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를 아래에서부터 들어 올려버린다. 왜? 차가운 공기가 더 무겁고 따뜻한 공기는 가벼우니까 차가운 공기에 의해서 강제로 들어 올려진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접촉사고인데 누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 달라지죠. 자,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자,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받은 이 상황.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타고 올라가요. 이거는 따뜻한 공기가 다가오고 있지? 그래서 온난전선.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밀어 올려. 차가운 공기가 다가오네. 한랭전선. 그래서 뾰족뾰족. 온난전선은 둥글둥글 이렇게 그림을 그려. 자, 지금 전선면이 있고 이 지표면에 닿아 있는 이 부분이 전선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 전선 그림은 지표면 위에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죠? 온난전선, 한랭전선. 그런데 지금 이 그림 봐봐. 여기 다 있어. 여기는 지금 동글동글하지? 여기는 온난전선. 그리고 여기 이쪽은 뾰족뾰족하지? 한랭전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할 온대저기압, 이 녀석들은 바로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C자 모양으로 이어져 있는 거. 이게 바로 온대저기압이다. 그럼 선생님 이런 것도 있을까요? 뒤에가 온난전선이고 앞에가 한랭전선이고 이런 건 없어요. 왜? 얘가 생기는 이유를 잘 들어보면 이런 건 생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자, 왜 생기는지 말해볼게. 지금 보면 한랭전선이 뒤에 있다. 온난전선이 앞에 있다. 이 얘기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뒤에서 받았다. 이 얘기지. 즉, 트럭이 스파크 받았다. 그리고 온난전선이 여기 있다는 건 따뜻한 공기가 스파크가 트럭 받았다. 이 얘기잖아.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지금 쭉 보면은 여기는 따뜻하다는 거고 그 위쪽은 한랭전선이 있는 이쪽은 차갑다는 얘기지. 이런 분포가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구를 볼게요. 자,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죠. 남반구 얘기는 안 해. 북반구만 봅시다. 제일 추운 곳 북극이죠. 제일 따뜻한 곳 적도 쪽이에요. 저위도. 그러면 이 가운데서 공기들이 섞이려고 일렁일렁 한단 말이야. 지구가 한쪽은 차갑고 한쪽은 따뜻한 걸 가만히 놔둘까? 지구에 있는 모든 열의 불균형을 지구는 항상 해소하려고 해.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은 매 시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테이블 위에다가 한쪽에는 얼음 넣고 한쪽에는 뜨거운 커피를 넣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얼음은 녹고 커피는 식지. 응? 그럼 왜 식고 얘는 녹아? 여기에 있는 공기들이 계속해서 이 열을 교환한단 말이야.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쪽으로, 응? 차가운 쪽은 따뜻한 쪽으로 해서 언제까지 공기가 움직이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겠지? 이 물의 온도와 뜨거운 커피의 온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공기는 계속해서 움직여. 만약에 여기 컵 두 개가 있어. 근데 여기에 있던 공기도 10도씨, 컵도 10도씨, 응? B컵도 10도씨. 이러면 공기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모든 곳의 온도가 똑같으면 바람은 없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열을 똑같은 상태로 만들려고 바람이 불어서 맞춰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거대한 지구도 봐봐. 여기는 항상 뜨겁고 북극은 항상 차가워. 그럼 지구는 모든 곳을 다 똑같이 만들고 싶어 해. 응? 그래서 이 온도 차이가 섞이려고 일렁일렁 하는데 자, 이때 여기에 저기압이 생겼다. 물론 고기압도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저기압이 생겼다. 이 지점에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중위도죠. 중위도가 딱 따가운 거랑 아니 따가운 거래. 따뜻한 거랑 차가운 게 만나는 경계면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구도 마치 컵에 뜨거운 커피 담겨 있고 그 위에 얼음이 있으면 한 방에 잘 섞여? 잘 안 섞이지? 그럼 어떻게 해? 수저로 휘휘 저어주지. 그런 것처럼 지구도 이제 저으려고 해. 잘 안 섞이네. 그때 생기는 게 바로 저기압이야. 여기에 저기압이 생겼어. 그런데 저기압은 바람이 부는 방향이 시계 방향, 시계 반시계 방향. 자, 여러분들 지금 오른손 다 들어봐.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 엄지를 하늘로 올려야 돼. 땅으로 내리 꽂아야 돼. 땅으로 내리 꽂으면 하강기류지. 그럼 바람의 압력이 더 심해진다는 거니까 고기압이잖아. 그러니까 엄지손을 하늘로 치켜 올려.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을 그려보면 이게 바람이 감기는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죠, 지금. 지금 이 빨간 색깔 점에서 상승하는 기류가 발생한 거야. 자, 그러면 그때 바로
이 온대 저기압이 생기는 거야. 왜? 잘 봐봐.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뒤에서 받았죠. 그게 바로 뭐다? 한랭전선이다.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뒤에서 받았다? 그게 뭐다? 온난전선이다. 그러면서 공기의 모양이 바뀌어서 바로 이런 온대 저기압이 형성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중위도기 때문에 이 온대 저기압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특히 지금 봄이나 가을 이럴 때 이 온대 저기압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며칠 전에 비 왔죠? 지난주인가? 지난주 주말에 비 와가지고 벚꽃 다 떨어졌지? 어? 근데 날씨는 따뜻했단 말이야. 그랬다가 다시 지금 날씨는 맑은데 확 추워지죠? 지금이 우리나라가 여기 있었다가 이 온대저기압이 이동하거든? 계속 옆으로 가. 그래서 지금은 이 지점에 우리나라가 있어. 그래서 갑자기 확 추워지는 거야. 따뜻한 데 있던 것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제 차가운 게 다가왔어. 그래서 지금 공기가 확 차가워졌다.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계속 돌아다녀요. 자, 책에 있는 설명으로 한번 봐볼게. 우리나라 위쪽으로는 찬 공기, 우리나라 아래쪽으로는 따뜻한 공기. 그래서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강하게 대치한다. 그게 바로 정체전선인데 선생님 아까 장마전선이라고 했던 게 여기 나와요. 따뜻한 공기도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차가운 공기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둘이서 강하게 대치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러면서. 그런데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계속해서 수증기가 응결해. 수증기가 응결한다? 그럼 지구상에서는 이 현상을 뭐라고 해? 구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지점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오겠지. 그래서 이 정치전선이 오래가는 이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장마라고 한다. 장마. 그런데 드디어 이걸 해소하려고 지구에서 숟가락을 들었어. 숟가락을 들어서 얘네를 휘저어. 그게 바로 이제 온대 저기압이 형성되려고 하는 건데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게 하고 야 따뜻한 공기 올라가 불균형 좀 해소해봐. 그럴 때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 온대 저기압이다. 차가운 공기 내려와요. 트럭이 스파크 받아요. 그러면 한랭전선.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속으로 파고들면서 밀어 올려. 그 다음 스파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해. 그러니까 트럭 뒤에서 받았어. 그러면 스파크는 트럭 위로 올릴 수 있어? 없어. 트럭 타고 그냥 트럭 위로 올라가 버려.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온난전선. 응? 그렇게 해서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럭이 지금 스파크 1교시 끝났네? 트럭이 스파크 받고 스파크가 트럭 받았어. 자, 이 교통사고에서 트럭이 스파크를 받는 힘이 빠를까? 스파크가 트럭을 받는 속도가 빠를까?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일까? 당연히 무거운 게 가벼운 거 치는 게 더 속도 빠르겠지. 응? 스파크가 트럭 뭐 밀어버릴 수 있나요? 못 밀잖아. 그러니까 얘는 느리게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트럭은 스파크 한 방에 밀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스파크를 안 좋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가족도 스파크 타요. 선생님도 스파크 타요. 자, 트럭이 스파크를 밀면은 그만큼 가볍다는 비유를 지금 들려고 하는 거야. 자, 트럭이 스파크를 미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스파크가 트럭 미는 속도 느리다. 응? 그러면 이 전선은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 트럭 사이에 스파크가 찌부러져서 언젠가는 이 A 트럭과 B 트럭이라고 하면 A 트럭과 B 트럭이 만나버리겠지. 그러면 이 전선은 어떻게 된다? 지금은 시옷자지만 점점점 이 시옷자가 좁아져서 언젠가는 하나가 된다. 자, 그러면 이 뒤에는 한랭전선, 앞에는 온난전선이었지? 근데 이 세모랑 동그라미가 겹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모양이 어떻겠어? 세모랑 동그라미가 겹친다. 이런 모양이 되겠지?
이게 바로 이제 드디어 온대 저기압이 끝났다. 여러분들 가계에 끝나면은 뭐라고 해요? 폐점이라고 하죠. 폐점했습니다. 아니면 올림픽 폐막식 이러지 끝날 때는 폐. 온대 저기압도 끝나간다 해서 폐색 전선. 이 모양을 바로 폐색 전선이라고 해요. 파란색이랑 동그라미가 겹치는 것.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폐색 전선과 장마 전선을 헷갈리죠. 한 줄이라서. 장마 전선은 서로 지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강하게 대치하는 거야. 둘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근데 폐색 전선은 얘네들이 하나로 겹친 상황. 그게 바로 깜짝아. 깜짝이야. 너네 음소거 안 돼가지고 깜짝아. TV에서 너 TV 터지는 소리 나는 줄 알았네. 자, 이게 폐색 전선이야. 쌤 놀라는 소리 때문에 너네가 더 놀랐겠네. 자, 폐색 전선. 그 다음 이제 폐색 전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구는 공기를 섞으려고 한 거잖아. 따뜻한 부분이랑 차가운 부분이랑 이렇게 공기를 섞어서 온대 저기압이 소멸된다. 이게 바로 온대 저기압의 생성부터 소멸까지를 쭉 과정을 나타내 본 거예요. 온대 저기압이 사실 굉장히 큰 범위야. 온대 저기압이 굉장히 공부할 양이 많은 부분이고. 자, 정체전선 어떻게 생겼다? 서로 등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폐색전선 어떻게 생겼다? 이제 같이 나아가자. 하나로 겹쳤다. 이러다가 이제 사라진다. 그리고 이 일기기호는 뭐 많이는 안 알아둬도 되고 이거 한번 쭉 보세요. 비, 눈, 뇌우, 안개, 가랑비, 소나기. 여기는 구름을 표시해. 구름이 한 반절 정도라는 거네. 그리고 구름이 없어. 그럼 그냥 동그라미 그리면 되고. 풍속 2, 5, 7, 12, 25, 27 이런 숫자대로 풍속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고 온난전선, 한랭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 정체전선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얘는 장마전선이라고 한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온대저기압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 자, 여러분 뒤에는 한랭전선, 앞에는 온난전선. 지금 이게 위에서 내려다본 항공샷이지, 항공샷.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려고 항공샷 찍지. 막 맞지? 여기다 치킨. 응? 이렇게 찍는 게 항공샷이잖아. 여기는 스테이크. 근데 지금 이 온대 저기압도 항공샷이란 말이야. 항공샷. 응? 근데 이거를 여기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보일까? 사람이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냥 접시랑 윗면. 이 온대 저기압도 식탁샷이라고 해보자. 이게 항공샷이면 식탁샷은 어떻냐? 지표면 지금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밀어 올리고 있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타고 올라가고 있지. 이거를 식탁샷으로 보면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밀어 올리고 있어. 지금 이 지점이야.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타고 찬 공기 밀어 못 올리죠. 따뜻한 공기 가벼우니까 타고 올라가고 있어. 이거 매칭 되죠? 이 그림으로도 알 수 있어야 되고 이 그림으로도 알 수 있어야 돼. 자, 깔끔하게 그려봅시다. 한랭전선, 온난전선. 얘를 지표면에서 바라보면 이 지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지점. 지금 이 지점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밀어 올리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타고 올라간다. 그런데 항상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는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지구과학의 대기의 핵심이야.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무조건 구름이 생겨. 구름. 수증기가 응결돼서. 그래서 A선, 이 한랭전선에도 구름이 생길 거고 이 온난전선에도 구름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런데 구름이 생기는 모양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급하게 밀어붙이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굉장히 급하게 밀어 올려져. 위로 슉 솟구쳐. 여러분들 태풍이나 엄청나게 장마 올 때 진짜 구름이 엄청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늘에 구름 이렇게 얇은 구름 이렇게 뜨잖아? 근데 진짜 태풍 번개 치는 그런 날에는 막 엄청 거대한 구름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 게 바로 이 한랭전선 앞에서 생기는 구름이야. 이렇게 엄청 크기도 크고 높은 구름을 적란운. 자, 그런데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타고 올라갈 때는 속도도 느리고 급하게 생기지가 않아요. 천천히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차가운 공기 타고 천천히 올라가요. 이렇게 얇은 층으로 된 구름을 층운형 구름이다. 적란운 같은 거를 얘네들을 다 적운형. 이 그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랭전선 지금 여기죠. A 부분 기울기 급하다. 온난전선 기울기 완만하다. 구름의 형태 한랭전선 급한 구름 굉장히 크고 급한 구름 적은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 비를 한 방에 몰아서 이 높은 구름에서 한 방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오겠어. 대신에 그 구름의 구간이 짧아. 짧으니까 엄청 많이 짧게 내리는 그런 비를 뭐라고 해? 소나기라고 하지. 그런데 온난전선 봅시다. 타고 서서히 올라가요. 그래서 층은 두껍지 않지만 엄청 긴 넓은 범위에서 구름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층운형이고 대신에 범위가 넓다. 그래서 지속적인 비, 오랫동안 보슬비 같은 거는 소나기는 되게 짧게 쏴 내렸다가 비 오니까 좀 기다렸다 가자 하면 금방 그치는데 이슬비 같은 거는 하루 종일 내릴 때도 있어. 그게 바로 온난전선에서 생긴 비이기 때문이지. 자, 그 다음에 비가 어디서 내리냐인데 그림 좀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에이, 빨간색으로 할 거야. 지표면 한랭전선, 온난전선, 한랭전선은 저군형의 구름이 생기지, 온난전선은 층운형의 구름이 생기지. 비가 어디 오냐면 비가 이렇게 내리잖아. 그러면 한랭전선이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한랭전선의 뒷면에 비가 내리죠. 한랭전선의 뒷면에 비가 내린다. 좁은 구역에. 층운형 구름은 전선의 앞면에 비가 내리네. 여기가 전선이잖아. 여기가 전선이잖아. 지표면에 닿아 있는 이 부분. 전선의 앞면에 비가 내리네. 전선 전면. 어렵게 한자로 써놨네. 전선 앞에 비가 내린다. 전선의 이동 속도. 한랭전선은 빠르다. 온난전선은 느리다. 이제 이거는 다 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따뜻한 공기고 차가운 공기고 차가운 공기지. 그러면 당연히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따뜻했던 공기가 어떻게 돼? 차가워지겠지. 자, 여러분들 여기 서 있다고 해봐. 방금 전까지는 내가 여기였어. 따뜻한 공기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얘가 점점 앞으로 오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앞으로 오면 한랭전선이 여기 있겠지. 어느 순간. 그럼 방금까지는 따공이었던 게 내가 차가운 공기 속에 들어가지. 그래서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이 떨어지고 온난전선은 내가 여기 있었어. 차가운 곳에 있었지. 그러다가 이 전선이 앞으로 가서 내가 여기 있게 됐네. 그러면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따뜻해진다. 기압. 비 오고 안 오고. 비 올 때가 저기야. 비 안 올 때가 거기야. 이런 걸로 판단하면 되고 바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시간 넘게 수업 듣느라 고생하고 있네. 얼마 안 남았어. 파이팅. 자, 바람은 얘도 어쨌든 저기압이잖아. 온대 저기압도.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오른손 엄지가 이렇게
상승하는 방향으로 그려줘야 되지. 왜? 상승기류, 저기압이니까. 그러면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야 돼. 이렇게 반시계 방향, 거꾸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래서 A 지점, B 지점, C 지점에 있을 때 바람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자,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서풍이었다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북서풍으로 바뀐대요. 자, 봅시다. 남쪽이고 서쪽이죠.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다가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북쪽이고 서쪽이죠.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바람의 방향이 변해. 자,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내냐? 똑같은 사람인데 방금 전까지는 남서풍이 불었어. 그런데 잠 3시간 뒤에 이 사람이 북서풍이 불었대 갑자기. 그럼 이때는 어떤 전선이 통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한랭전선 통과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었다가 갑자기 전선이 통과해서 이런 상황으로 바뀐 거구나. 이 전선이 앞으로 갔구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네요. 86페이지 5번 한번 봅시다. 자, 구름의 두께는 한랭전선 앞이 제일 두껍죠. 한랭전선 이 뒷면으로 저근형 구름이 생기고 운난전선 앞으로 층운형 구름이 생기죠. 그러면 A지역, B지역, C지역이라고 했을 때 B지역에는 구름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죠. 구름 없어. 그리고 A지역에는 저근형 구름이 생기고 C지역에는 층운형 구름이 생겨. 자, 구름의 두께는 A, B, C 중에 B지역이 가장 두껍다? 땡. A지역이 두꺼울 확률이 높아요. A지역과 B지역보다 A지역이 B지역보다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확률이 높다. A지역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죠. 이렇게. 오케이? 자, 온대저기압의 변화 과정 순서는 다 가이다. 지금 보시면 이거 폐색 전선일까 정체 전선일까?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지금 서로 등지고 있지? 대치하고 있지? 대치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야? 아니면 시작되는 거야? 시작되는 거지. 정체 전선이지. 정체 전선에서 저기압이 생기기 시작하면 온대 저기압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다, 가, 나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대 저기압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냐? 이런 식으로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해 간다. 왜 온대 저기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냐? 대한민국 주변은 편서풍이 불고 있죠? 편서풍 타고 온대 저기압이 둥둥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 온대 저기압이 얼마큼 통과했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온이 변하고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상청 직원이다. 지금 온대 저기압이 여기 있다. 그럼 뭐라고 설명할 거야? 국민들한테? 내일은 온난전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구슬비가 오랜 시간 동안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라고 발표하고 내일 모레는 일기도 기상캐스터 뭐라고 할까? 오늘은 여긴 따뜻한 공기 쪽이지. 날씨가 따뜻하고 구름이 없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겠지?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내일은 소나기가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날씨도 갑자기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우산 꼭 챙기세요. 이런 일기도를 만드는 거야. 이 온대 저기압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뉴스 일기예보 한번 봐봐. 진짜 이 온대 저기압 보면서 기상캐스터가 선생님이랑 똑같은 말을 할 거야. 실제로 지구과학 교육과에서 기상청으로 취직하는 시험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왜? 기상청은 공무원인데 아무나 기상청 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없고 지구과학 관련 전공자만 기상청 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친구는 나는 교사의 꿈을 접었다. 기상청에 합격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쭉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죠?
너무 길게 했죠? 지금 쉬는 시간도 없이 했는데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태풍이랑 악성 기상 현상들 이런 것들은 다음 3, 4차 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오케이.